나는 그날 아빠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그 순간 엄마의 울음소리가 내 귓가에 메아리 쳤고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칼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12살의 나를 버린 아빠의 모든 약속,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을 베어내기 위한 도구였다. 세상이 나를 미쳤다고 비난할 테지만 나는 그저 정의를 실현한 딸일 뿐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얼어붙은 물결처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27살의 나, 김지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내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16살 때부터 시작된 그 비밀은 오늘 아빠의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터져나왔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모르는 동생이 있어. 아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다. 동생. 우리 집에는 나와 엄마뿐이었다. 아빠는 사업으로 바쁘다며 늘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엄마는 그걸 참아냈다. 가족이니까 라고 말하며.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 내 앞에 드러났다. 아빠는 엄마를 속였다. 10년 전 사업 파트너의 딸과 바람을 피우며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내 의붓 언니, 이제 21살의 여자였다. 이름은 박수연. 아빠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엄마와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심지어 양육권을 주장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빠의 불륜 증거를 보고 모든 것을 엄마에게 넘겼다. 아빠는 패배의 치욕을 안고 사라졌다. 도망쳤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숨어든 채 5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의 일기장을 뒤지며 알게 됐다. 엄마는 모든 걸 알면서도 참았다. 지은이를 위해 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빠가 다시 나타났다. 돈이 필요해. 수연이가 아프대. 도와줘.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아빠는 여전히 자신의 피를 우선시했다. 나와 엄마의 상처는? 그건 그냥 먼지처럼 치워진 거였다. 나는 출근을 포기하고 엄마의 집으로 달려갔다. 노원구의 오래된 원룸. 엄마는 여전히 그곳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엄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지은아, 어떻게 알았어?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엄마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배신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공정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그날 오후, 나는 아빠를 만났다. 강남의 카페, 그곳에서 아빠는 여전히 잘생긴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한 매력.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빠의 손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용서. 당신이 엄마를 버린 그날부터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었어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빠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수연이를 만난 건 다음 날이었다. 아빠가 준 주소로 갔더니 제주도의 작은 병원이었다. 비행기 표를 끊고 내려간 나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봤다. 창백한 얼굴, 긴 머리카락. 그녀는 나와 닮아 있었다. 아빠의 유전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언니. 오셨어요. 수연이의 목소리는 약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아빠가 그녀를 합법적인 딸로 키웠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한 피해자. 그날 밤, 제주 바다를 보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복수는 아니다. 아빠가 잃은 모든 걸 그가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아야 한다. 양육권. 그건 이미 잃었지만
이제는 그의 자존심, 그의 미래, 그의 모든 걸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과거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엄마의 일기, 아빠의 이메일, 심지어 수연이의 출생 증명서. 모든 게 무기였다. 첫 번째 움직임은 수연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다. 너는 아빠의 불륜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그 때문에 엄마는 무너졌어.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빠를 원망했다. 왜 저한테는 가족이 없나요? 그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내 가족은 나와 엄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그녀를 이용할 거야? 아빠의 약점을 쥐기 위해. 아빠는 불안해했다. 연락이 잦아졌다. 지은아, 수연이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웃었다. 아빠가 한 짓만큼도 안 돼요. 긴장된 대화 끝에 아빠는 제안을 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가족으로 가족. 그 단어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16살의 나는 아빠가 떠난 후 엄마와 함께 울며 가족이란 단어를 저주했다. 두 번째 만남은 한강 공원이었다. 봄바람이 불던 그날 아빠는 꽃다발을 들고 왔다. 지은아, 아빠가 돌아갈게.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 꽃을 받아들고 불에 태웠다.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잃었어요.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순간 나는 칼을 꺼냈다. 장난감 같은 접이식 나이프. 하지만 아빠의 목에 가져다 대자 그의 눈에 진짜 공포가 스쳤다. 지은아. 미쳤어. 아니요, 정의예요. 피는 나오지 않았다. 그냥 위협. 하지만 그날부터 아빠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제주에서 서울로, 다시 지방으로. 나는 추적했다. 내 삶은 이제 사냥이 됐다. 직장은 그만두고 모든 시간을 이 복수에 바쳤다. 엄마는 걱정했다. 그만해, 지은아. 내 인생이야.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엄마의 인생을 돌려드리기 위해요. 수연이는 내 편이 됐다. 그녀는 아빠의 은신처를 알려줬다. 부산의 모텔. 나는 그곳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아빠가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제발. 그만.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사진 한 장을 던졌다. 아빠와 그의 연인이 찍은 불륜의 증거. 이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당신의 사업, 명예, 모든 걸. 아빠는 무릎 꿇었다. 돈 줄게. 얼마든지. 돈. 그건 내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엄마에게 한 짓, 수연이에게 한 짓, 나에게 한 짓, 그 대가를 치러요. 그날 아빠는 다시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엔 달이었다. 나는 그의 통장 정보를 해킹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돈을 빼돌리고 그의 카드를 정지시켰다. 그는 이제 거지였다. 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약 1022. 아빠의 도망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부산 모텔에서의 그 만남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와 계획의 다음 단계를 밟았다. 수연이는 이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제주에서 데려온 건 쉽지 않았다. 병원 퇴원 후 그녀는 망설였다. 언니, 나 아빠를 미워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자유로워지는 거지. 우리는 함께 KTX를 타고 올라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산맥이 우리 마음의 상처처럼 험준했다. 서울 도착 후 우리는 엄마의 집으로 갔다. 엄마는 수연이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이 아이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수연이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태어난 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복수는 단순한 아빠에 대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셋의 치유였다. 하지만 치유는 고통을 동반했다. 수연이는 적응이 힘들었다. 그녀는 아빠에게서 자란 탓에 사치스러운 삶을 알았다. 제주의 고급 빌라, 프라이빗 스쿨. 하지만 이제는 노원구 원룸의 좁은 공간. 언니,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녀의 불평에 나는 웃었다. 살아남는 법을 배워.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은 걸 우리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다시 직장을 찾았고 수연이는 카페에서 일했다. 그녀의 미소가 점점 진짜가 됐다. 하지만 아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연락을 시도했다. 익명의 번호로. 수연아, 아빠야. 돌아와. 수연이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며 울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의 폰을 빼앗아 차단했다. 그는 독이야. 멀어져.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수연이를 이용해 아빠를 유인할 수 있다. 그녀를 믿기로. 한 달 후 아빠의 위치를 파악했다. 인천의 싸구려 여관. 그는 파산 직전이었다. 사업 파트너들이 불륜 소문을 듣고 등을 돌렸고 은행 대출은 독촉장으로 쌓였다. 나는 수연이에게 말했다. 아빠를 만나? 혼자. 그녀는 두려워했다. 언니가 같이 가요. 아니, 내가 가야 해. 진심을 보여줘. 나는 그녀에게 녹음기를 달아줬다. 모든 대화를 기록하라. 수연이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빠가 울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녹음기를 들어보니 아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연아, 내가 내 유일한 빛이었어. 지은이가 날 죽이려 해. 나는 웃었다. 빛. 당신은 우리를 어둠에 빠뜨렸어요. 그 녹음은 내 무기였다.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아빠의 평판은 끝장날 터. 다음 타깃은 아빠의 연인, 수연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이제 대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나는 혼자 찾아갔다. 박 여사님,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어요. 그녀는 나를 보며 눈을 피했다.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당신은 선택했어요. 아빠와 함께 우리는 대치했다. 그녀는 무릎 꿇고 빌었다. 수연이를 돌봐줘. 내가 잘못했어. 그 만남 후 나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아빠를 버려요. 증언해줘. 그녀는 동의했다. 불륜의 세부 사항, 아빠의 폭력적인 면까지. 모든 게 증거가 됐다. 이제 아빠는 고립됐다. 친구도, 연인도, 딸도 잃었다. 하지만 복수는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16살의 나, 아빠가 짐을 싸는 장면? 지은아, 아빠 일 때문에 그 진리 불륜이었다. 엄마의 울음소리, 빈 집의 정막. 나는 수연이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왜 이렇게 아파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상처는 영원해. 고조는 갑자기 왔다. 아빠가 엄마에게 연락했다. 여보, 용서해. 돌아갈게. 엄마는 흔들렸다. 지은아, 아빠가 변했대. 나는 엄마를 설득했다. 믿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옛사랑이 스쳤다. 그날 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아빠를 직접 쫓았다. 인천 여관으로. 문 앞에서 아빠는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내 엄마를 데려와. 그의 눈은 붉었다. 술 냄새. 나는 칼을 다시 꺼냈다. 이번엔 진짜. 당신은 끝났어요. 아빠가 달려들었다. 싸움. 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이 미친년. 그 순간 수연이가 나타났다. 아빠, 그만해. 그녀의 외침에 아빠가 주춤했다. 나는 그 틈에 칼을 휘둘렀다. 얕은 상처.
피가 흘렀다. 아빠는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이번엔 공항으로. 해외로 튀려 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 미수. 하지만 증거는 약했다. 수연이의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언니, 아빠를 감옥에. 그래. 공정하게 결국 그녀는 증언했다. 아빠는 체포됐다.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엄마는 병들었다. 스트레스. 병원 침대에서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이제 그만. 행복해져. 나는 울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슬을 더 단단히 만들었다. 아빠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작은 기사 한 줄, 사업가 김모 씨, 딸 폭행 미수로 구속. 세상은 모른다. 그 뒤에 숨겨진 드라마를.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수연이는 옆에서 떨고 있었다. 언니, 이게 끝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엄마의 비밀이 남았어. 엄마의 병은 심각했다. 위궤양.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병실에서 엄마는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나도 숨긴 게 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엄마가. 배신의 피해자가 또 다른 비밀을? 엄마는 눈을 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와의 결혼 전 엄마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그 남자는 군인이었다. 베트남 파병 중 사망. 엄마는 임신 중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유산됐다. 그 슬픔을 아빠에게 털어놓았어. 그런데 아빠는 그걸 이용했지. 아빠는 엄마의 약점을 쥐고 불륜을 정당화했다. 내가 먼저 불륜 생각했잖아 라고. 엄마는 참았다. 나를 위해. 그 비밀은 내 복수를 바꿨다. 단순한 아빠의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엄마의 상처, 그녀의 잃어버린 사랑. 나는 엄마의 옛 연인을 추적했다. 군 기록을 뒤져 그의 가족을 찾았다. 광주의 작은 집, 그의 여동생, 이제 할머니가 된 여인. 언니가 우리 오빠를 사랑했대요. 그녀의 말에 나는 엄마의 편지를 전달했다. 엄마가 보내달라고. 엄마는 회복됐다. 병원 퇴원 후 우리는 셋이 여행을 갔다. 제주.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빠가 도망쳤던 곳 바다를 보며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복수는 끝내. 이제 살짝. 하지만 나는 끝내지 않았다. 아빠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재판날, 법정은 긴장됐다. 아빠는 수갑 차고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변호사는 가족 내 갈등기라고 주장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우리를 파괴했어요. 불륜으로, 도망으로, 폭력으로 인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연이가 뒤따랐다. 아빠는 저를 도구로 썼어요. 엄마는 관중석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해방이 보였다. 판결은 징역 2년. 아빠는 항소했다. 하지만 그 사이 나는 그의 사업을 무너뜨렸다. 파트너들에게 증거를 보냈다. 회사 주식은 폭락. 아빠의 동료들은 등을 돌렸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수연이는 변화했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갔다. 심리학. 언니 덕분에요. 상처를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매가 됐다. 하지만 밤에 나는 여전히 칼꿈을 꿨다. 그 칼날이 내 목을 향하는 꿈. 고조는 엄마의 과거에서 왔다. 할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오빠의 유품이 있어? 와봐. 광주로 간 나는 상자를 열었다. 엄마의 편지, 사진. 그리고 아빠의 편지. 나는 내 상처를 알았지만 두려웠어. 그래서 바람을 피웠지. 아빠의 고백. 그것은 재판의 결정타였다. 항소심에서
나는 그 편지를 제출했다. 아빠는 무너졌다. 지은아. 제발. 그의 눈물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의 눈물을 생각해요. 판결은 유죄 확정. 3년. 승리 후 나는 무너졌다. 우울증. 엄마와 수연이가 돌봤다. 언니, 당신은 영웅이야. 수연이의 말. 하지만 영웅은 피를 흘린다. 내 피는 보이지 않는 상처였다. 이제 복수의 세 번째 층. 아빠의 형제들. 그들은 아빠를 도왔다. 돈을 숨겨줬다. 나는 그들을 찾아갔다. 삼촌, 당신도 공범이야. 그들은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은행 기록. 그들은 항복했다. 아빠에게 돈을 끊었다. 엄마는 다시 사랑을 찾았다. 옛 친구와. 지은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하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음.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28살의 나는 더 이상 그 부드러운 지은이가 아니었다. 거울 속 내 눈은 날카로웠다. 직장에 복귀한 나는 승진했다. 하지만 동료들은 나를 피했다. 지은 씨, 요즘 무섭다. 그 소문이 돌았다. 가족 살인자. 아니, 정의의 사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아빠의 감옥 생활은 고통이었다. 편지가 왔다. 지은아, 아빠가 반성해. 용서해줘. 나는 찢었다. 반성. 늦었다. 수연이는 방문했다. 언니, 아빠가 늙었어요. 후회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화냈다. 후회. 그게 우리 상처를 지워. 수연이는 울었다. 언니도 후회할 거야?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사고를 쳤다. 술에 취해 운전. 경찰서에서 깨어났다. 엄마가 데리러 왔다. 지은아, 이게 복수야? 내 인생을 망치는 거.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무너졌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PTSD예요. 트라우마. 치료 중 나는 아빠를 용서하려 애썼다. 하지만 실패했다. 대신 나는 책을 썼다. 익명으로. 배신의 딸. 베스트셀러. 돈이 들어왔다. 그 돈으로 엄마의 집을 샀다. 고급 아파트. 엄마, 이제 쉬세요. 수연이는 연애했다. 남자친구. 언니, 행복해요. 그녀의 미소에 부러웠다. 나도 데이트 앱을 했다. 하지만 모든 남자가 아빠처럼 보였다. 배신자. 나는 포기했다. 고조는 아빠의 탈옥 시도였다. 소문. 감옥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나는 경찰에 알렸다. 포착됐다. 추가 형기 제5년. 아빠의 절규가 상상됐다. 왜 날 이렇게 해? 대가는 컸다. 내 건강. 불면증. 약. 엄마의 걱정. 지은아, 사랑해.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실이다. 새로운 타깃. 아빠의 옛 친구. 그들은 불륜을 알면서 침묵했다. 나는 그들을 고발했다. 세금 탈루. 그들은 벌금. 아빠는 홀로 남았다. 수연이의 배신. 그녀가 아빠에게 돈을 보냈다. 언니, 미안해. 동정심. 그 말에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너도 배신자야. 집은 텅 비었다. 홀로 남은 나는 칼을 다시 쥐었다. 이번엔 내 목에. 엄마가 막았다. 지은아, 살아. 병원. 다시. 치료. 용서가 답이야. 상담사의 말. 나는 시도했다. 아빠에게 편지. 죽고 싶었어요. 당신 때문 답이 왔다. 미안해. 사랑해. 그 편지가 무너뜨렸다.
눈물. 용서의 시작.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용서는 더디었다. 아빠의 편지 후 나는 감옥을 방문했다. 철창 너머 그는 늙었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 떨림. 나는 말했다. 왜 그랬어요? 그는 울었다. 두려웠어. 내 엄마의 슬픔이 날 짓눌렀어. 그 고백에 내 분노가 녹았다. 조금. 퇴원 후 나는 삶을 재건했다. 새 직장. 상담사 수연이와 화해. 언니, 미안해 우리는 안 왔다. 엄마의 결혼식. 옛 친구와. 지은아, 축하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갈라졌다. 아빠의 출소가 다가왔다. 2년 감형. 나는 준비했다. 용서의 시험. 출소 날 나는 기다렸다. 그는 나를 보자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나는 손을 내밀었다. 조건 있어요. 엄마에게 사과하고 수연이를 돌봐요. 그는 동의했다. 집으로 왔다. 어색한 저녁 식사, 엄마의 눈물. 여보, 아빠의 사과. 미안해 하지만 나는 지켜봤다. 그의 눈에 야심이 스쳤다. 다시 사업. 돈. 의심이 싹텄다. 그의 전화 기록. 옛 연인과 다시 만나자 배신의 재림. 나는 폭발했다. 또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싸움. 엄마가 중재. 지은아, 믿어줘.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은밀한 만남. 나는 사진 찍었다. 이번엔 공개. 언론에. 출소한 불륜남, 재범, 스캔들. 아빠는 무너졌다. 자살 시도. 병원. 지은아, 날 죽여. 그의 말에 나는 칼을 생각했다. 하지만 버렸다. 용서는 실패였다. 대신 나는 떠났다. 해외. 미국. 새 삶. 하지만 편지 왔다. 아빠의. 내가 옳았어. 이제 끝내. 이 그는 돌아가셨다. 심장마비. 슬픔. 아니, 해방. 돌아온 나는 엄마와 수연이와 살았다. 언니, 이제 행복. 수연이의 물음. 그래. 이제야.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영원히. 아빠의 죽음은 끝이었다. 장례식. 비가 왔다. 나는 우산 없이 섰다. 안녕, 아빠. 엄마는 울었다. 수연이는 안아줬다. 언니, 이제 우리야. 삶은 이어졌다. 나는 책 2번째. 용서의 후유증. 히트. 강연. 복수는 중독이야. 벗어나세요. 청중의 박수. 하지만 내 눈물은 숨겼다. 엄마의 행복. 새 남편. 지은아, 내 덕분이야. 수연이의 졸업. 언니, 사랑해. 우리는 여행. 유럽. 에펠탑 아래 와인. 웃음. 하지만 밤에 칼꿈 깨고 일어나 일기. 오늘은 용서했어. 매일. 새 사랑. 남자. 솔직한. 내 과거 알아? 괜찮아. 그의 포옹에 녹았다. 임신. 딸, 이름은 희망이 출산. 울음소리. 엄마처럼 강해질 거야? 아빠의 유품. 편지. 지은아, 내가 내 구원자였어. 눈물. 용서 완성. 이제 나는 자유. 배신의 딸에서 치유의 어머니로. 복수는 끝, 사랑이 시작.